24시간 신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뜨거운 소식을 함께 들어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차세대 첨단 무기로 인하여 자주 국방력이 끝도 없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의 유명 언론이 대한민국 방위 전시회 DX 2022 코리아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언론이 DX 2022 코리아와 함께 키예프의 11 전투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혈안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밑바닥부터 시작해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며 고성능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 탐지를 획기적으로 낮춤과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일 군사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해 키예프 21 보라매와 중국산 제20 전투기의 비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대신 미국 F-35의 훌륭한 적수로 키예프 21 전투기가 꼽힐 것이라는 인상적인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어서 한국산 5세대 군용기인 KF-21 보라매가 7차 비행까지 순식간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DX 2022 코리아에 방문한 세계 국방장관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동시에 항공모함용 함재기인 키예프의 11N과 전자전기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한국의 항공제조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설계 도면에서 8차 비행까지 전투기 개발 과정을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만약 다른 국가들이 전투기를 개발해야만 한다면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완성을 위한 개발 방식은 한국처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은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와 캐나다 등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에 한국산 KF-21을 판매하는 것은 적극 세력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DX 2012 코리아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KF-22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생산 라인에 더욱 발전된 파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파스 시스템에 11개의 레이저 정밀 조립이 아닌 더욱 늘어난 22개의 레이저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동체를 일렬로 정렬한 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투입될 것인데요. 파스 시스템은 전방 중앙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 자동 정렬 시스템을 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파스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 2012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할 시제 8기 조립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에서는 이번에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에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5세대급 전투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사실은 한국 공군이 가까운 미래에 세계 상위에 등극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러한 잠재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DX 2012가 시작되기 전 KF-21의 7차 비행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카이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7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슈퍼 크루징 비행을 추구했으며 앞으로 계속되는 연속적인 비행을 통해 모든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을 상승시킨 뒤 나타나는 결함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첨단 제조업의 진수를 보여주는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수적인 전투기 개발은 웬만한 중소국가는 도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고난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력을 보유하는데 성공한 대한민국을 포함해 몇몇 강대국들은 아주 치열한 군사기술 경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제작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7차 비행까지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더 이상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차 비행은 그저 운으로 성공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리던 중국이 7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에는 돌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사실 그들이 한국산 무기에 열등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DX 2022 코리아에서 한국 방산무기를 보며 열심히 취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과거 상하이에서 열렸던 중국의 무기전시회에
애플이 30일은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사능력대 가오왕을 맞이한 상황인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의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던 소식에 대해 참을 수가 없다는 게 중국의 반응이죠. 이처럼 중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의 3세대 전투기 KF-의 시비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이길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실제로 항구 15포스트는 KF-21은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의 11일 8차 비행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외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 매체는 KF-21 전투기의 공기흡 입구의 형상이 고도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은 S자형 공기흡 입구 설계를 따르고 있는데 S자형 공기흡 입구 설계는 전투기의 피탄 면적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설계인데요.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는 직선 모양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흡수 도로 등 많은 것이 있지만 얼만큼이 공기흡 입구를 감추는지가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반사파의 약 80%는 공기흡 입구에 노출된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서 검출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KF-22 전투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흡입 통로를 곡선화한 S자 공기흡 입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F-35에도 적용된 스텔스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레이더 블로커를 사용해 접히 탐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KF-21도 스텔스 성능을 위해 S자형 공기흡 입구 설계를 도입해 넣었습니다. 여기에 터빈 블레이드의 엄폐물 역할을 하는 구조물에 전파 흡수 구조를 채택해 레이더 반사를 줄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적인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고 KF-21은 201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그중에 140대가 한국의 영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의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경 쓸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이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길에 빛나는 날만 있기를 기.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